안녕하세요. 상속 언박싱의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인류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영원한 숙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도 우리 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되는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인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대충 아는 경우도 있고 대충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든 아버지든 옛날에 이혼하셔서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예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경로로든지 국민연금공단이든 무슨 뭐 동사무소든 은행을 통해서든 결국은 유가족들한테 알려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상속 재산을 처리해야 되느냐,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고인을 잃은 슬픔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슬픔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인께서 사망하셨을 때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많이들 아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구청에 가셔서 그냥 물어보세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꽤 생각보다 요즘 부모들 꽤 친절하십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그거 설명을 듣고서 그냥 쓰시면은 나중에 신청하신 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고인의 상속재산을 알 수 있게 돼요. 한번 고인께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그냥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고 49제 지내신 다음에 아니면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신 다음에 그냥 동사무소에 가셔서 사망신고 하실 때 그냥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은 고인의 금융권의 재산이나 부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고인께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고 부채만 있네? 은행권 부채, 뭐 금융권 부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대로 그냥 나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돈 꿔주신 분들한테 미안하니까 다 갚고 싶다. 그거는 책임감 있는 자세고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런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을 꼬셨는데 채권자들이 난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갚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갚는 건 너무 억울한데? 그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 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 두 가지는요,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빚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실 수 있고 그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먼저 상속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이 얼마가 있든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굉장히 절차도 간단합니다. 그냥 법원에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내가 1순위 상속인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채권과 채무 부담에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은 나의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권자한테 이전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께서 돌아가셨는데 유가족이 나와 동생, 형 이렇게 3명이 있었다. 근데 내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라면은 3분의 1씩 빚까지 포함한 고인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상속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형과 동생이 2분의 1씩 상속 지분을 갖게 됩니다. 내게 포기했으니까요. 2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고인께서 나머지 2명도 그럼 내가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돼? 그럼 상속 포기할래. 그래서 다 포기를 하면은 후순위로 내려갑니다. 후순위가 누구냐? 조부모가 살아계시면 조부모. 근데 조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촌까지 내려갑니다. 약간 왕래가 없는 사촌들이 갑자기 빚독촉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친척들 사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척들끼리 왕래가 많이 없는 분들은 그냥 상속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속 포기 하셔도 됩니다. 서로 간에 왕래가 없으신 분들은. 왜냐면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촌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 좀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촌까지는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 유가족이 3명이 있다, 상속인이 3명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1명이 고인의 빚과 유산을 전부 다 떠안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 무엇이냐? 고인이 남긴 유산 중에 빚을 제외한 적극재산이라고 합니다. 고인의 재산, 통상에 우리가 말하는 은행예금,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적극재산이라고 하고요. 빚, 은행빚, 친구들한테 꾼 돈 이런 거를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그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고인의 채무를 최종 정산 종료시키는 제도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은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 1명이 받아서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최종의 고인의 빚의 정산 절차를 종료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